71번. 기업의 스폰서십 참여를 스포츠 단체와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 형태로 구분할 때 직접 참여 형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 2번 라이센싱 머천다이징, 3번 스포츠 단체 스폰서십, 4번 스포츠 방송 스폰서십. 해설 보시면 기업의 스폰서십 참여 형태가 나옵니다. 직접 참여에는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십, 스포츠 단체 스폰서십, 선수 스폰서십, 라이센싱, 머천다이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간접 참여에는 중계 방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 형태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2번.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은 관람 스포츠 분야와 참여 스포츠 분야 모두 가능하다. 2번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은 스포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 노력이다. 3번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의 주체는 스포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주관자와 스폰서의 두 주체이다. 4번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은 기업 측면에서 스폰서십이라고도 할 수 있다. 72번은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기업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3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비교할 때 면접 설문조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료 입력이 편리하다. 2번 응답의 결측치를 최소화한다. 3번 조사 대상 1인당 비용이 저렴하다. 4번 폐쇄형 질문에 유리하다. 면접 설문조사가 좋은 점이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응답의 결측치를 최소화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것, 답이 누락되는 것을 말합니다.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옆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결측치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스포츠 소비자를 대상으로 A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 중 동일한 규모의 표본을 추출할 때 대표성은 높으나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표본 수집 방법은 1번 판단 표본 추출, 2번 편의 표본 추출, 3번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4번 할당 표본 추출. 74번은 표본 추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설 보시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 표본 추출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욱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꼭 알아두기 보시면 표본 추출 방법의 종류와 특징이 나옵니다. 스포츠경영관리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75번. 제품 수명주기 PL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제품 개발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번 신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쇠퇴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번 제품 개발에서부터 고객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번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효용을 얻게 될 때까지를 말한다. 제품 수명주기의 뜻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품 수명주기라는 것은 제품이 시장에 도입돼서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할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시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뜻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경영관리사 시설론 들어가겠습니다. 76번. S대학교 인근에는 A 트레이닝 센터, B 헬스, C 피트니스 등 다양한 스포츠 센터가 있으며 모두 유사한 시설과 개인 트레이너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스포츠 센터가 고려해야 할 가격 결정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수요를 토대로 한 가격 결정, 2번 수익을 토대로 한 가격 결정, 3번 경쟁을 토대로 한 가격 결정, 4번 비용을 토대로 한 가격 결정. 76번은 앞서 40번에 꼭 알아두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소프의 제품 시장 매트릭스, 기존 시장과 기존 제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할 때, 그럴 땐 시장 침투 전략이 어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매트릭스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스포츠 경영관리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침투를 통한 경쟁 전략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다음 중 등록 체육시설이 아닌 것은 1번 스키장업, 2번 골프장업, 3번 자동차 경주장업, 4번 체력 단련장업. 아무래도 시설론에서는 법률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설론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법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워야 되지만 이 문제에서 힌트를 드리자면 스키장업, 골프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규모가 비교적 크죠. 4번 체력 단련 장업은 비교적 규모가 작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기 보시면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78번. 체육시설의 부지 면적의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타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2번 자동차 경주장의 부지 면적은 트랙 면적과 안전지대 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3번 썰매장의 부지 면적은 슬로프 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4번 실내 골프 연습장의 부지 면적은 타석 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또다시 법률 문제입니다. 4번은 실내 골프 연습장이 아닌 실외 골프 연습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79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운영 방식은 1번의 경우 공공시설 관리를 관리나 운영 서비스 면에서 높은 효율성과 장점을 지닌 민간 조직에게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공공시설 운영 방식 중 괄호는 민간 기업이 재량껏 경영할 수 있어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고 증축과 개축도 가능한 장점을 갖는 반면 도시공원법에 의한 적용시설이 한정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결정되어 있어 민간 기업의 손실도 크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 괄호에 알맞은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1번 위탁 정액 방식, 2번 위탁 수익 방식, 3번 관리 허가 방식, 4번 건설 위탁 방식. 79번은 관리 허가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해설 보시면 스포츠시설 부대사업의 운영 방법은 직영과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위탁 계약과 관리 대행,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80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상 원칙적으로 직장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몇 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마찬가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무조건 법률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00명, 4번이 되겠습니다.